네, 안녕하세요. 오태널드 김흥식 기자입니다. LA 모터쇼가 열리고 있는 LA 컨벤션 센터. 이제 한국 출시가 예정돼 있는 트레일 블라이저. 어제는 RS 트림하고 액티브 트림 두 개가 무대 메인에 있었는데, 오늘은 픽업 트럭만 딱 자리를 잡고 있고 이쪽 한쪽으로 이제 치워놨습니다. 외관부터 좀 보겠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의 가장 큰 특징이 이 프론트 마스크입니다. 후드 끝에서 한번 꺾이고 그릴로 이어지는, 그리고 또 내려와서 범퍼까지 이렇게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웅장해 보이죠. 에어 인테이크 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슬림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간 전조등, 헤드램프, 밑에 또 이제 안개등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조화를 이루면서 프론트 마스크가 상당히 웅장하면서도 뭔가 스포티한 느낌을 주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국 GM이 개발을 주도했고요. 또 디자인도 주도를 했고, 생산도 한국에서 전량 다 이루어져서 한국에서 이제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도 되고 또 내수 판매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레일 블레이저가 트렉스의 후속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트렉스의 후속이 아니고 트렉스하고 이코녹스 사이에 중간에 포지션을 해서, 트렉스는 트렉스 나름대로 계속 판매가 되고요, 트레일 블레이저는 전혀 다른 모델로 세그먼트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트렉스 같은 거는 한국 GM이 생산하는 모델 가운데 가장 많이 수출되는 아주 주력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렉스는 그대로 현재의 어떤 생산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트레일 블레이저가 하나 더 추가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타이어 사이즈가 18인치 18인치 타이어고요. 편평비는 55. 근데 18인치 타이어인데 힐이 굉장히 커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이, 대부분 쉐보레 라인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측면에 이 모델명을 레터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차는 그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도 보시면 뭐 다른 거는 다 평범한데, 이 아래쪽 디퓨저가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머플러 같은 것도 트윈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머플러의 캡 같은 것들도 크롬으로 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한 그런 느낌을 주게 했고요. 범퍼의 표면 같은 것들을 약간 리얼 카본 느낌이 나도록 하는 그런 소재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AWD 상시 사륜 시스템 갖추고 있습니다. 트렁크는 평범한데 요게 조금 더 숨겨진 기능들이 좀 있더라고요. 요즘은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트렁크 바닥에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를 빼서 다시 장착을 하면 좀 하단에 좀 더 여유 있는 짐을 싣고 또 이렇게 높일 수도 있고요. 앞뒤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표면이 좀 매끄럽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빼서 하면은 이렇게 좀 부드러운 표면으로 이렇게 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건데, 트레이 같은 걸 만들어 놔서 작은 소품들도 좀 수납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표면의 마감 같은 것들은 그렇게 막 고급스럽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트렁크도 버튼 하나로 편리하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심볼 마스크도 이 보타이 같은 것도 블랙으로 처리를 해서 조금은 더 고급스럽게 보이게 해놨고요. 이런 레터링 같은 것도 이렇게 블랙으로 다 해버리니까 훨씬 더 좀 뭔가 깊은 맛, 뭐 엠블럼도 그렇고 이 레터링도 그렇고 전부 다 블랙으로 처리를 해놔서 뭔가 좀 약간 깊은 그런 어떤 멋, 이런 것들이 보이게 해놨습니다. 측면의 가닛이라든가 루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 하이그로시, 블랙 하이그로시 같은 것들로 다 마감을 해놔서, 액티브 트림은 아웃도어 활동이라든가 오프로드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최적화되게끔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와, 저 범퍼의 디퓨저 같은 것들을 다 크롬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놔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해놨습니다. 근데 저런 게 액티비티 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지? 와, 크롬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네. 전부 다 크롬이에요. 크롬. 근데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이게 그릴의 패턴 같은 것들도 전혀 다르죠. 지금 RS 같은 경우에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여기까지 전부 다 파넬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중간에 또 이렇게 바를 넣어가지고 조금은 다른 느낌이 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기교를 많이 부려놨어요. 이런 것도 보면은 멋을 부리는데 상당히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헤드램프가 벌브네, 벌브. LED가 아니네. 주간 전조등만 LED가 들어가 있고요.
헤드램프는 벌브입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이 쉐보레 라인업의 디자인하고는 확실히 좀 다르다는 느낌이 많이 들게 합니다. 예전에는 좀 투박하고 뭔가 좀 보수적인 어떤 그런 디자인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멋을 불어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닛에서 그릴로 이어지고 또 범퍼로 이어지는 이 단면의 구성 같은 것들이 조금 복잡하면서도 고급스럽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이건 또 이제 이 엠블럼 같은 것들을 골드로 딱 해서 전체적으로는 RS가 상당히 좀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고 하면, 액티브 트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고급스럽게 보이는데 상당히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프도 그렇고 미러캣도 그렇고 투톤으로 해서 조금 그런 세련미 같은 것도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국내에서 판매될 때는 이게 트림 구성을 어떻게 할지 뭐 그런 것들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의 재원이나 이런 것들도 단계적으로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는요, 그런 자세한 사항 같은 것들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인테리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 열자마자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보스 사운드 스피커. RS 트림하고 액티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투톤의 시트 구성을 하고 있는데, RS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조금 다르고요. 스티어링 힐의 어떤 그립감 같은 것들은 이전에 있었던 쉐보레의 어떤 다른 트림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3스포크에 좀 알맞은 크기를 딱 갖고 있는데요. 클러스터는 그냥 아날로그의 트립이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고요. 센터 모니터, 이게 몇 인치나, 한 10인치 되려나? 10인치 안 될 것 같지? 조금 작지 않나? 어우, 이 시동이 들어오네. 여기는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굳이 하지 않고 이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해서 애플 카플레이나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런 맵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지금 지도는 없습니다. 버튼이나 다이얼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시인성이 좋게, 예전에 이제 쉐보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약간 뒤쳐져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에어벤트 같은데, 송풍구 같은데도 크롬으로 다 이렇게 배제를 해놨네요. 그리고 안쪽을 좀 하이그로시 같은 걸로 해서 마무리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잘 해놓은 것 같고요. 선루프가 앞쪽은 열리고, 뒤쪽도 이게 지금 카바가 딱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개폐는 앞쪽만 되는데, 다 열게 되면은 전체, 지붕 전체가 파노라마 선루프처럼 전부 다 탁 트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랙스보다 상위 세그먼트이기는 하지만 트랙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차는 아닌 것 같고요. 훨씬 어떤 그 마감이라든가 인테리어의 구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훨씬 좀 많이 좋은 차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하이그로시도 뭐 약간 펄이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냥 일반 하이그로시가 아니라 약간 펄이 들어가서 좀 더 은은한 그런 멋을 부려놨습니다. 테일게이트를 이 안에서 버튼 하나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또 닫고, 그런데도 트레이가 하나씩 있어서 휴대폰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도록 잘 해놨는데요. 도어 안쪽을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도어 안쪽을 이 패블릭 소재로, 천 소재로 이렇게 또 마감을 한 게 좀 아주 독특합니다. 이게 플라스틱보다나 이게 플라스틱 소재도 여기저기 쓰이기는 했는데, 콘솔부나 이런 것들은 마감을 잘 해놨어요. 이 깔끔하게, 또 실용성 있게, 또 깊은 어떤 그런 수납 공간 같은 것도 만들어 놨고요. 오, 굉장히 깊은데. 오, USB 단자도 있고, 여기 또 C타입, USB, AUX, 이런 게 다 있어요. 또 이게 메모리 카드를 넣는 공간도 보이네요. SD카드, 메모리 카드 같은 것도 여기다 넣어서 아마 모니터에 띄워서 그런 정보를 볼 수도 있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사륜구동 스포츠,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그 다음에 차선 이탈 경고, 아이들링 스톱앤고, 요것도 버튼도 있습니다. 이 버튼류가 많지는 않아요. 시트도 인공 가죽에다가 이렇게 겉부분에 패블릭 소재를 또 살짝 이렇게 해놨습니다. 2열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2열은 의외로 무릎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일단 공간이 넓은 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머리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무릎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2열의 어떤 공간 같은 것들은 불만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파워 아웃렛. 이게 우리나라에 오면은 이게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C타입하고 USB를 꽂을 수 있는 포트가 또 있습니다. 1열의 열선 시트는 적용이 되어 있는데 2열에는 뭐 열선이나 통풍이나 이런 기능들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RS의 실내도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똑같을 것 같은데요. 이 스티어링 힐의 마감도 좀 다르고요. 이 대시보드의 패턴도 조금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티치, 레드 컬러의 스티치 같은 것들을 넣어놔서 뭔가 지금 액티브 트립하고는 다르게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감각을 강조하는데 많이 신경을 쓴 인테리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시트, 바닥이 패블릭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또 버킷도 굉장히 풍부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딱 앉으면 양쪽에서 허리를 이렇게 살짝 조여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충분히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달라요. 이렇게 에어벤트의 베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감한 게 지금 액티브 트림하고 살짝 다른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지금까지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의 주요 사항들을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한국제임이 부평 공장에서 생산하는 어떤 절대적인 물량 확보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돼야 하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내년 2월에 출시된다고 그랬나? 내년 1분기, 내년 1분기에 판매가 될 예정인데요. 한국 GM 전체의 경영이라든가 또 한국의 어떤 자동차 산업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도 꼭 성공을 해야 되는 모델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본 전체적인 느낌으로 보면은 충분히 뭐 이제 투싼이나 뭐 스포티지나 이런 모델들을 경쟁 모델로 이렇게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충분히 그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상품성은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LA 오토쇼가 열리고 있는 LA 컨벤션 센터 쉐보레 전시장에서 오테를드 김웅식 기자였습니다.